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을 보시면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틀렸죠? 전세금은요,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은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여기도 또 한 가지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여기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죠. 전세권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시작 전, 존속기간 시작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인도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요, 인도를 받았단 말은 존속기간이 시작된다 이 말이잖아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라면 그 등기도,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건요, 건물이죠. 여러분, 토지는 절대로 안 돼. 건물이요, 건물이고 토지는 안 돼.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죠. 법정이란 말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갱신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건물 전세권이 있고요, 토지 전세권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건물 전세권이 있는 건 법정갱신이에요. 이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또요, 건물 전세권은요, 최단 존속기간 1년이 보장이 돼요. 토지에는 이게 없어요. 최단 1년이 토지에는 없어. 오직 이것은 건물에만 있어요. 법정갱신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없이도. 이것은 건물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전세권이죠. 토지는요, 0부터 몇 년까지? 최장 10년까지. 10년. 그래서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해제를 통고를 해. 해제를 통고하고, 항상 이러면요, 통고란 말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6개월. 각 당사자는 6개월을 경과하여 소멸 통고,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통고를 해. 통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만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해지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통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럴싸하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언제든지 통고를 해. 됐죠?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를 먼저 인접해 있죠? 이걸 뭐란다? 상린관계죠. 그럼 상린관계는요, 먼저 누구누구가 인정된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에 인정이 돼.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봐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상린관계를 주장을 할 때는 소유자를 뭐 할 필요가 없어? 대위할 필요가 없이요, 어떻게 한다? 직접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직접 행사를 해. 그래서 소유자를 대위하면 안 돼. 그래서 지상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존속기간 만료가 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존속기간 동안이죠. 존속기간 동안은 용익권능이죠.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료가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 수익을 못 하니까요,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용익권능은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뭐는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전세금은 달라겠더니 전세금은 안 주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경매를 하죠. 경매에 대면서 뭐를 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죠. 우선 변제권은요, 이것을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존속하는 동안은 용익 권능이고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무슨 권능이고 담보 권능이 되고, 그럼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러면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권은 용익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경매할 권리가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특이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경매를 할 때는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된다. 하지만요,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가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로 소멸하죠. 용익 물권적 권능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정답 몇 번? 5번. 52번 지역권이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요역지하고 뭐가 있죠? 요역지하고 뭐가 있어? 승역지가 있죠. 요역지하고요. 이게 지금 요역지고요. 요역지고 이것을 승역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승역지, 이것은 을이고요. 이거는 갑이죠. 그런데 이 요역지는 갑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역지는 누구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요, 통행지역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요역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뭘 할 수 있다? 연역, 이 갑이죠. 이 토지죠. 요역지. 이 요역지에 대해서 승역지상의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상의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 아까 우리 말했죠. 상린관계도 똑같죠? 상린관계도 누가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요? 승역지상에 뭐를 한다? 통로를 개설하죠. 통로를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이다? 20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시효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 요역지는 어떻게 점유해야 된다? 적법 점유해야 된다. 불법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 요역지를 불법 점유는 세 가지.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라면 세 가지가 안 되죠. 첫 번째,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알겠죠? 유역지가 안 된다. 또 하나는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건 중요하지 않죠?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 점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안 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한다.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뭔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지루를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죠. 수개. 그럼 우리가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죠. 그래서 후순위는 선순위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란다? 배타성의 표현이다. 우리가요, 배타성의 표현, 원칙적으로 배타성은 점유를 해야지 배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는 건데요, 지역권도 물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배타성은 본질로 가지고 있죠. 그 본질적인 게 바로 뭐다? 용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는 선순위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못하죠. 다른 권리의 목적, 다른 권리가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가 없죠.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저당권은 어디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지역권과 임차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하죠. 이게 뭐다? 저당권의 목적은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뭐가 있다? 목적이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하고,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 이런 데 저당을 잡을 수 있죠. 만약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뭐죠? 없는 건 뭐다? 여기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건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농작물이 있죠. 이 명인업과 농작물은 등기하지 않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임차권이나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에 지금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요역지와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러면 요역지가 요역이에요.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봐봐, 우리가 지역권은요 취득하고 불가분성이죠. 취득하고 소멸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취득이란 게 뭐예요? 지역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여기서요 취득시효를 얘기하죠. 취득시효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요. 여기는요 소멸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취득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소멸을 뭐한다? 중단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취득을 뭐한다? 중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취득시효하고 취득하고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은 뭐다? 1인 한 사람이 취득하든 한 사람이 중단을 시켜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소멸이죠. 소멸되고 취득을 준다죠. 취득을. 이것은요 전원에 대한 사유,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소멸되고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전원. 알겠죠? 그래서 취득을 중단, 소멸을 중단, 잘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로 뭐 나왔죠? 소멸을 만다. 소멸을 중단, 정지시킨다.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 공유자 1인이죠. 1인은요 한 사람은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멸은 쉽게 소멸돼야 돼? 어렵게 소멸돼야 돼? 어렵게. 그러니까 소멸하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토지가 뭐죠? 이때 그 토지가 뭐예요?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그 토지는 요역지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지문은요 다 나온 것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죠. 52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53번은요 선의점유자죠. 그러면 선의점유자가 누구죠? 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죠. 이때 오신하는 점유자가 누가 있다?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이때의 과실은 뭐다?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법정과실은 뭐죠? 월세 같은 거죠. 차임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도 과실이죠. 취득하니까 이것을 원래의 소유자,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을 취득하니까 반환 의무가 없고요. 사용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가 누구다?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선의점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봐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이 반환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죠. 점유의 해수요. 점유의 해수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침탈이 돼야죠. 그럼 침탈은 뭐다? 절도하고 강도죠. 그래서 절도하고 강도, 침탈이 돼야 돼. 침탈, 절도와 강도. 반드시 다른 건 절도로 안 돼. 침탈된 날부터 몇 년이다? 1년.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드시
절도나 강도만 되고 사기라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의로 이전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침탈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뭐를 지출했다? 피로비를 지출. 여기 봐봐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 이 말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뭐다? 유익비죠.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로비가 아니고 그것을 유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익비만 있는 것 있죠. 또 뭐가 있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됐죠? 이런 말들은 어디만 있다? 유익비만 있다. 피로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4번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피로비가 유익비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말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먼저 어떻게 하냐 먼저요 비용을 지출을 해. 비용을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란다? 여기서 비용을 지출하면 여기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그 다음에 뭐란다? 세 번째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해. 이제서야. 그런데요 네 번째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를 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가 한 게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발생한다 이 말이고, 지출 즉시 청구한다 그러면 안 돼. 만약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즉시 그러면 안 된다고. 이 필요비를 지출 즉시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은 지출 즉시인데 여기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지출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받거나 반환을 한 때 알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래서 이 말이 좀 봐봐요. 그럼 우리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 회복자요 소유자? 소유자의 변경이 있다. 변경. 소유자가요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병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다. 변경이 됐다. 그럼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하느냐?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해요. 지출시는 지출시 소유자고요. 이 사람은요 현재 반환시 소유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해? 병한테 청구해?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 현재 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한다니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일 때 지출했어도 반환은 병일 때 반환하잖아요. 그럼 병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야. 병한테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를 해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하다 그러면 큰일 나. 이것은 뭐다? 그것은 임차인일 때. 임차인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3조죠 203조일 때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을 지출하면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다.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때는 방해 예방 또는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이나.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또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이 뭐라고 한다? 담보라고 해야 돼. 담보.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이 시험 친다고 하니까요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요 있잖아요. 이러다가요 강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써. 우리가요 침해죠. 침해를 받죠. 잘 봐. 침해를 받죠. 그럼 여러분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침해가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침탈이다. 침탈 또는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그러면 반환 청구. 침탈 이외의 방법 그러면 방해 제거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 제거. 그런데 침해가 없다 그러면 예방이라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다 그럼 이것을 예방 청구라고 그래. 예방.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침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뭘 청구한다? 및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및 손해배상. 여기는 염려만 있고 침해가 없죠. 침해가 없으니까 이것은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손해배상이 뭐라고 한다? 담보.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해. 담보. 예방 역용, 플러스하면 안 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담보 그래.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왜?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손해배상이 담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몇 년 안에 청구하죠? 1년인데 여기 염려는 1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요?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1년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 여기 나왔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이렇게 딱 나오면 딱 하나다. 뭐? 선, 자, 현, 존이다. 그래서 선이 이고 자주 점유일 때 현존 이익이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선이가 아니고 악이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다. 그럼 뭐란다?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악이나 타주이면 전부로 반환하고 선이이고 자주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뭐라 하냐? 이렇게 나와요. 선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선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요,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여기요, 선의인데 타주이거나 자주인데 악이면은 무조건 손의 전부예요. 악이나 타주가 하나로 있으면, 그러니까요, 선의는 언제나 자주 점유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주 점유로. 이것을 뭐한다? 선자라고 그래.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선이이고 자주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나오죠. 아무 말이 없어. 자주 점유라는 말이 없어. 자주 점유라는 말이 없어도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소유 의사가 없다고 돼 있네.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는 무조건 뭐다? 손의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이어도. 선자 현존이다. 선자 현존. 책임 있는,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다. 책임 없는. 그러면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그럴 때는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점유자가 일부러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54번요.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왜 그러죠?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어떻게 나누죠?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 본권으로 나누죠. 본권은 또 어떻게 나눠? 본권은 여기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누죠. 알겠죠? 제한물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것을 본권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 것은 점유권하고 본권을 구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한 소가 있는데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점유자는 어떤 사람? 아무 말 봐봐. 여기서 점유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냥 점유자 이 말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자는 자주점유고 임차인은 타주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점유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뭐란다? 자주점유라고 하죠.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뭐는 없다? 뭐는? 무과실 점유는 없죠.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 점유는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무과실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고, 여기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입증한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점유자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무 말이 없어도 점유자는 뭐로?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뭐다? 추정이란 말이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증명책임,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다투는 상대방이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주점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 점유자 스스로 증명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무 말이 없이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량수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때 전후 양시라고 하는 것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하다. 점유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경우,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 이때 점유는 뭐죠? 이것은 동산에 한하고 뭘 안 된다? 부동산은 안 돼. 왜요? 왜 부동산은 안 되냐?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가요 이 점유에 대한 추정력은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왜? 동산은 점유를 이전하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도라고 하죠. 인도. 알겠죠? 그래서 점유의 추정이니까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형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한다 그래야지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래서 적법하게 보유형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정답은 뭐냐? 여기에 본다로 하든지 추정한다를, 여기를 뭐로 바꾸든지 부동산으로 바꾸든지, 그러면 큰일 나. 부동산이 이거 어디에 해당한다? 동산. 추정한다는 뭐로 바꾸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5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5번을요. 자, 5번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기타 관계가 나있죠.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임치 기타 관계,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해. 다른 시험에는요 임치 기타의 관계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우리는 임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나온다?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건 무슨 점이다? 무슨 점요? 이건 딱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점요? 자, 그럼 봐. 여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가 있죠. 점유보조자 있고 간접점유가 있죠. 그럼 점유보조자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점유보조자는 가사상이 뭐죠? 파출부. 그 다음에 영업상, 가사도우미죠. 영업상은 뭐죠? 알바생이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타인의 지시, 이런 말이 있으면 점유보조자. 이 사람은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우리가 물권자 청구를 할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간접점유죠. 간접점유는 어떻게 하냐? 지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기타의 관계, 이렇게 기타의 관계 이렇게 말이 나와. 기타의 관계. 이 기타의 관계를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그럼 이 점유 매개는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죠. 임대차 이걸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죠. 점유 매개 관계. 이 임대차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이걸 뭐라 한다? 임대인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하죠. 이렇게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을 매개한다고 하죠. 이 점유를 매개하는 것, 연결하는 것을 점유 매개 관계, 이것을 임대차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점이자,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점이자, 임차인은 무슨 점이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간접점유자는 언제나 자주점유냐? 그건 아니야. 알죠?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한테 임대를 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전대차를 주죠. 그럼 병이 무슨 점이죠? 직접. 임차는 무슨 점이죠? 간접. 소유자 무슨 점이죠? 간접이죠.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요 간접점유도 타주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는 언제나 자주점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런데요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한 직접점유자, 이것은 언제나 타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나왔죠?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때의 타인이 뭐죠?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이걸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죠. 간접으로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돼 있어?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은 점유자다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다 이 말, 점유자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점유권과 본권은 물권에서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하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가지고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5번 지상권이죠.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토지죠. 토지를 뭐래서 점유해서 거기다가요 뭘 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한다? 사용하는 권리다.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해. 남의 토지를 사용해. 그럼 뭐가 주된 목적이냐? 소유가 주된 목적이냐? 사용이 주된 목적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지상권은 뭐가 주된 목적이다? 사용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사용이 주된 목적이에요. 지상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요 타인의 토지에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사용이 주된 목적이면 목적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의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 의리요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지상권 2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뭘 할 수 있다? 3월 1일 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요 건물이요 4월 1일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이 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뭐 하면 된다? 다시 건축하면 되죠. 다시 건축하면 된다. 알겠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건물이 없으면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요 이 의리 건물을 건축했다 이걸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지상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달라지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 없어도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하는 권리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말이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죠. 자, 물권은 뭐다?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는 것이죠. 자, 봐봐요.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은 뭐가 있다?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 것이죠. 물권하고 채권이요.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권은 뭐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으로 채권은요 특정과 특정이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양도를 할 수 있는데 물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여기서 양도를 금지하면 돼 안 돼? 양도를 금지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를 해야 돼. 그런데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를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죠.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채권이죠. 채권의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간의 합의로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가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지금요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별것도 아니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이다. 이건 재산권이고요. 이건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에서 뭐가 있죠? 물권에서 딱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와. 지상권하고 공유 지분하고 지분을 처분을 금지하면 무효가 돼. 지상권 처분을 금지하면 무효가 돼. 알죠? 그래서 자 이것을 얘기하고요. 유효가 있죠. 딱 하나가 유효가 있죠. 뭐가 있어? 유효가 하나 있어. 양도 금지가 유효가 있어.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전세권 하나만 유일하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따라서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OX, X. 아주 뭐죠? 양도할 수 있다. O, 반해서 의사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양도 금지를 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 뭘 안 된다? 수목을 안 돼. 상하 수목을 안 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때의 지상권 뭐다?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죠. 구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러면 지료연체가 되죠. 우리가 지료연체 그러면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이죠. 우리가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뭐가 안 돼?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요 지상권 소멸시 저당 그 말이 아니네요. 지료연체가 있으면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되는데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 위에요 병이요 저당권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지료연체만 보고 좀 설명해 가지고요. 지료연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니까 나중에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 지료연체가 지금 키워드가 아니고 지금 뭐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 갑하고 을은요, 갑하고 을은 을이 어떤 이유로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이 잘못돼서 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만약에 2년 이상의 지로의 연체가 있다, 바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2년 이상의 연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청구죠. 청구하면 즉시로 소멸하죠. 원래는 즉시로 소멸해야 되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돼. 이때 상당한 기간은 뭐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쫓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여기 봐봐요. 지상권 설정자가 그랬죠. 설정자가. 자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것이요 뭐가 다르냐, 임차권하고 많이 다르죠.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만 있고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런데 판례가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판례가 인정을 해요. 판례가 인정하기는 해. 그런데 이거 부속물 매수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건물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 있죠. 임차권에. 알겠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동의나 뭐를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매수.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이런 말이 있어야 되죠. 자 지상물 매수죠. 봐봐요. 여기는 전세권에서는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임차권은요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어. 근데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 임차권은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부속물 매수는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에만 있고요 지상물 매수는 지상권하고 임차권에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건물은 설정자, 지상권도 설정자 다 돼. 그런데요 임차권에는 임대인은 절대로 안 되고 누구만 청구한다? 임차인만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설정자가 이랬죠.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 먼저 공작물은 땅 위에 있으니까 지상물이죠. 공작물 등에 그 말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56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봐봐. 상속은요, 상속은 바로 뭐가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해. 점유권이. 알죠? 그런데요, 사법시험에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다 마찬가지. 왜냐?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점유는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만약에 여기요, 상속을 한 가지와 더 논점을 하나 더 따지면은, 그러면 상소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상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요, 피상속 전세권자야. 전세권자라는 것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타주점유 이변이죠. 상속인은 뭐가 된다? 상속인도 여전히 뭐가 된다? 전세권자로서 뭐가 된다? 타주점유가 돼. 타주.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상속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요, 타주가 타주점유로 되는 거다.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되고 타주가 뭐가 될 수 없다? 자주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자주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하면 되면은 내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뭘 한다? 소유 의사로 뭘 한다? 점유해야 돼. 기억나나요? 새로운 권한은 뭐죠? 매매, 교환 등을 해야죠.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다다 사망하죠? 상속하면 아들내미가 상속인이 전세권자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권자인데 상속으로 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되는 거지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주가 만약에 자주가 되고 싶으면 자주가 아니죠? 그런데 상속은 자주가 안 돼. 자주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거는 매매를 해야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은요, 물권에 관한 등기가 여기 나왔네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여러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물권의 효력, 다른 말로 권리 소멸의 효력.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죠? 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는데 왜 소멸하지 않죠? 왜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렇다고.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요,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두 가지가 중요해.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한다. 두 번째는 만약에요, 자발적으로 말소가 됐다. 자발적으로 말소가 된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항상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이지, 스스로 말소를 했죠? 그럴 때는 말소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말소 회복이죠?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말소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또 나왔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전에 하였더라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했다. 우리는 부동산 1등기예요. 그런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란 말은 아직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할 수 없는데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무효인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건물이 뭐가 됐다? 완성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다? 유효이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이죠. 공유물.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제3자는 공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제3자는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의 무효인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왜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왜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했죠. 등기가요, 갑의 등기가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3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몇 번 얘기했죠? 공유자 간이냐, 또는요 제3자와의 관계냐, 또는요 돈에 관한 것이냐,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된다겠죠. 우리가 돈에 관한 것은 뭐가 있다? 돈에 관한 것,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누가 한다? 각자가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그 다음에 제3자죠. 여러분 제3자란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원래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제3자는 등기하면 절대 안 돼. 누가 제3자는? 정이죠. 갑을 병이니까 정이 제3자죠. 제3자는 등기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은 무효의 등기가 있죠. 무효 등기가 있으면 각자가 갑을 아무리 소수해도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전부 말소를 청구해. 왜요? 각자가 전부. 왜 그러냐? 제3자는 등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수해도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그런데 제3자는요 점유할 수는 또 있죠. 이 점유가 두 가지예요. 과반수로부터 점유한다, 소수로부터 점유한다 이 말이죠. 이런 과반수는 임대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과반수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건 적법이죠. 그런데 소수자 3분의 1 소수로부터 점유를 받았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 그러면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제3자면 인도를 청구해. 아무리 소수여도 인도를 청구해. 그런데요 공유자끼리가 문제야. 공유자끼리요 뭐한다? 등기죠. 등기는 누가 한다? 각자가 뭐의 비율로? 뭐의 만큼? 지분만큼 등기가.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그런데 전부를 등기해서 전부를 등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하는데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는요 3분의 1은 뭐가 되고? 유효. 3분의 2가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3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해. 말소 3분의 2만. 전부 등기했다 해서 전부 말소 그러면 큰일 난다고. 여기요 제3자가 등기를 못하니까 제3자가 등기하면 전부를 말소를 하는데 공유자가 전부를 등기하면 전부 말소 안 돼. 그 공유자의 지분은 빼고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유한다.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점유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런데요 지금요 병은 얼마다? 병은 3분의 1이죠. 병은 3분의 1이니까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면 인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갑이 과반수다. 갑이 과반수인 경우가 있고 갑이 소수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과반수이면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되죠. 되고 소수일 때는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어차피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차피 소수는 점유할 수 없으니까 소수 점유자가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점유자가 인도 청구를 못해. 자기도 소수로서 점유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소수가 소수한테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저건 아주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 제3자는 절대로 공유해서 등기하면 안 돼. 그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보니까 아무리 내가 소수해도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라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취득쇼죠. 우리가 점유 취득쇼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점유 취득쇼는 뭘 해야 되냐? 부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쇼는요 일단 20년을 점유를 해. 20년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소유자. 그러니까요 20년을 점유하고 나중에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하면 안 되죠. 봐봐요.
갑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요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런데 지금요 등기는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디죠? 어느 경우죠? 갑이 점유하는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뭐가 있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20년이 지나가지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한다? 자기 거라고 우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갑이 뭐라 한다?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20년간 점유했죠. 그래서 내가 점유 취득 실을 완성했으니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소유자야. 소유자로서 갑이요 점유를 해.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앞으로 또 등기가 돼 있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취득시효가 되려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점유취득시효잖아요. 그런데 이미 점유 소유자로서 이미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때는요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5번이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또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등기도 돼 있고 뭐도 돼 있다? 점유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자기 소유여도 점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 취득시효가 되려면 자기는 점유하는데 등기는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를 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여기요 다음 주에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공유자 중 한 사람, 공유자죠. 공유자는 무조건 자신의 지분만큼은 등기를 한다. 그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다고 해서 전부를 말소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지분은 제외하고 말소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7번 한번 보죠. 갑은 5분의 3이고 을은 5분의 2죠.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 갑은 과반수라고 그러고 을은 소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과반수고 이건 소수예요. 알겠죠? 이렇게 봐야죠.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우리가 요 과반수는 뭐죠? 과반수. 과반수 지분권자는요 첫 번째요 과반수는 뭐다? 소수자, 소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첫 번째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고? 임대차, 임대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과반수로. 그런데 무슨 행위를 할 수 없어?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점유와 임대를 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과반수는 소수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병이 임대. 그러면 갑은 누구죠?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하고요 이 병이 임대를 했죠. 그러니까 적법 점유다 이 말이죠. 알죠? 뭐다? 적법 점유이다. 이렇게 임대한 경우. 을이 누구죠? 을은 소수죠. 소수는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첫 번째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 적법이니까. 두 번째 을은요 병에게요 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이 을은 누구에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왜요? 과반수니까 X 토지를 병에게 임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왜요? 과반수는 을의 소수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이죠. 적법이죠. 그러면 병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병은 누구한테만 지급한다? 갑에게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갑에게만요. 그러면 1번,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요 여기가 차임이죠. 차임은 뭐다? 차임은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간다. 알겠죠? 만약에 5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갑의 지분은 5분의 3이니까 30만 원은 갑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5분의 2, 20만 원은 누구한테 준다? 을에게 가져간다. 그래서요 이때 차임이죠.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얼마를 가져가고? 30만 원. 그러면 을은 얼마를 가고? 20만 원을 가져간다. 그래서요 을은 갑에게 20만 원을 청구해야 되고, 이 을은요 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누구하고 계약했다? 갑하고 계약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또 임대했다. 또 나왔네. 그러면요 이때의 병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러면요 갑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죄송해요. 여기요 을이 했네. 을이 죄송해요. 이번에 을이 했네요. 여기는 여기죠 갑이고, 여기는 을은 뭐죠? 소수죠. 소수는 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이 병은 무슨 점이다? 불법 점유이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니까 무슨 행위로서?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갑의 지분은 얼마니까? 과반수니까. 소수가 아니고 과반수니까 제3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소수죠.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그러면 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을 점유한다고 그래. 점유. 우리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지분은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런데 을의 지분은 얼마다? 소수. 5분의 2죠 5분의 2는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할 수 없으니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봐. 우리가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본 스모시름 생각하려고 그랬죠? 자기 봐봐. 여기서 혼자만 있었어. 혼자만.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죠. 우리가 이것을 독점한다고 그래. 독점적이란 말은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배타적이란 말은 서로가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란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죠?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죠. 배타적. 여기 사람 지금 이쪽으로 니둥거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점유란 말은 독점적이란 말이고 배타적이란 말이고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점유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인데 점유했단 말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배타적이다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수는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갑이 누구죠? 갑이 누구예요? 과반수죠. 을의 동의 없이죠. 동의 없이 매매했다. 매매. 여러분요 매매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매매 계약은.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의 지분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얼마만 유효이다? 등기는요 5분의 3은 유효이고 얼마만 무효이다? 5분의 2만 무효이다. 그래서 5분의 2가 무효니까 얼마만 말소를 청구한다? 5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5분의 1은 누구의 지분이죠? 을의 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름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을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말소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한다?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3분의 2만큼 말소를 3분의 2를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죄송해요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다? 5분의
5분의 2, 죄송해요. 5분의 2, 여기요 5분의 3. 알겠죠? 5분의 3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한다. 5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한다. 왜요? 5분의 3 빼고가 5분의 2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5분의 3을 제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을의 지분만큼만, 을의 지분만큼 말은 뭐죠? 5분의 2죠? 을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냥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기는 갑의 지분이 얼마죠? 5분의 3. 5분의 3 범위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럼 5분의 3은 유효니까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얼마만큼만? 5분의 2만 말소를 한다. 5분의 2만. 알겠죠? 5분의 3은 유효니까 5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말장난에 절대로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시험 문제가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죠. 자, 58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잠깐 봐봐. 지금 여기 뭐라고 하죠?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이랬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럼 이거 뭐밖에 없어? 법정 지상권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을에게요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죠. 건물만. 그럼 어떻게 한다? 매매했으니까 법적 366조예요, 관습상이에요? 여러분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을 때 366조. 저당권을 빼고는 뭐란다? 관습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동일하죠. 이 건물만 을에게 팔았다 이 말이죠. 을에게 팔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갑하고요. 그래서 이걸 매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해서 을한테 뭐가 생긴다? 지상권이 생기는 것이죠.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취득할 때는 뭐가 없어도 돼? 등기가 없어도 됐는데 이걸 뭐를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간의 약정 없이 철거,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안 되죠.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지상권이 필요 없죠. 약정 없이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럼 이전 등기를 해주면 여기서 을은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요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다시 또 병에다 또 팔아먹었네. 그럼 한번 볼까요? 봐봐. 을이 그걸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처분할 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요 이 을은요 이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등기 을구에다가 뭐란다? 1번 이렇게 을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뭐죠? 1 항상 부등기죠. 그래서 병 앞으로 지상권 이전에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건물은요 건물은 갑구죠. 갑구니까 건물은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가겠죠? 을. 3번 누구? 병.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갑구는 부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갑구의 소유권 권리 이전은 부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요 이걸 지금 이제 여기 잠깐 이거 좀 지우면 여기요 여기 지금 을한테 지상권이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 그런데 이 을이요 이걸 다시 병한테 또 팔았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할 거 아니야. 병한테 등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는 여전히 갑이죠. 그럼 여기요 지상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누구냐? 그럼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다? 지상권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지상권자는 누구냐? 을이냐 병이냐? 이 지상권을 을이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을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상권자가 누가 된다? 을이 되고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고 건물은 등기하니까 소유자는 누가 되고 병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소유자 누구고? 갑이고. 그러니까 갑이 뭐란다? 병한테 너 지상권 있냐 물어보죠.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이 갑이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왜다?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지상권 을 앞으로 등기가 오면은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어차피 지상권을 취득한다. 왜?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이 종된 권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1번 을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요. 366조 그러면 안 돼.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질 때 366조예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알겠죠? 그런데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된다?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 후 처분해야 된다. 아시겠죠?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 봐봐요. 우리가 그냥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그런데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요,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뭘 해야 된다? 지료를 지급해야 돼. 법정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해야 돼. 그래서요,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병에게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료를 청구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에요. 원래 그냥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인데요,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다.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해. 갑이 정한테.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저기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러면요, 봐.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지상권은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물권이죠. 이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요.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죠. 그러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정한테 바뀐다 할지라도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다. 을은 정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갑이 봐봐, 갑이요, 이 병이 지금 봐봐요. 지금 현재는 을 앞으로 건물은 처분했는데 지상권이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병이고 여전히 지상권자는 종전 지상권자인 을이죠. 이때요, 이 갑이요,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이건 다르죠. 이제 봐봐, 지금 여러분요, 이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됐을 때는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등기해야 돼. 그런데 건물은 등기하면 소유자지만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자가 안 돼. 알겠죠? 그런데 경매는 다르죠. 우리가 경매는요,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죠. 알겠죠? 그럼 보죠.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요, 여기서 을한테 매매를 하죠.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죠. 이렇게 갑하고 매매를 했죠. 이렇게요. 응?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지금 뭐가 된다?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건물을요, 이 건물을 이렇게 병하고 매매를 한 경우 있죠. 병하고 건물을 매매한다. 그럼 병이죠. 병이 되고요. 그럼 이건 갑이죠. 그럼 이건 등기했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데, 여기는 지상권은 누구냐? 지상권도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병은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은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직 등기가 없으면 을이 지상권자고, 등기를 했을 때 병이 지상권자가 돼.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 경매가 됐다면, 건물이 경매가 됐다. 건물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한다? 병은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없이도 소유자죠. 등기 없이 소유자니까 갑의 토지 위에 병이요,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경매에 의한 경우 등기 없이. 매매의 경우는 등기가 있어야 돼. 경매의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건물의 소유권 뭐 한다?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병은 등기 없이도 모두 법정 지상권을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여기 3번하고 차이점이다 이란 말이죠. 아니 3번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없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 그래서 없죠. 그래서 이것이요 아까 말했죠. 여기 매매하고 차이점이다. 매매하고 경매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알겠죠? 매매의 경우는 매매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매매에 의한 경우는 건물도 등기가 있어야 되고 지상권도 등기가 있어야 돼.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자가 아니죠.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라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뭐가 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고 지상권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자, 59번 부합이죠. 자, 부합은 뭐냐면 부합은요, 뭐가 부합이죠? 부합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부합이라는 것은 부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첨부라고 해. 첨부. 이 세 가지는 다 뭐라고 한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해요. 원시취득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첨부는 원시취득이에요. 부합, 혼화, 가공도 다 원시취득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온다? 부합만 나오죠. 부합은요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합. 여기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죠.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부합당시란 말이 중요해. 부합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그래서 부합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부합당시. 뭐 당시? 부합당시. 이렇게. 여기는요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 부합이라는 것이 뭐다?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고 이것은 구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뭐라 한다? 물건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한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이다 아니다?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에 부합되는 것은 뭐가 있다? 동산이 부합될 수 있고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는데 이때는요 동산의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독립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합되는 것이 동산이나 부동산일지라도 일단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란 말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한번 볼까요? 기업.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켜줘. 부속. 자 봐봐요. 지상권에 기하여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원이다. 여기서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것을 부속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 부속물이죠. 그래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고 뭐가 아니고 부합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을 부속이라고 하고 부합은 독립성이 없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맞는 말이죠. 이번요 적법한 권한 있냐 없냐 필요 없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죠. 이거는요 이런 무단 경작물이죠. 무단하는 농작물이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이다. 경작자.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가 돼. 경작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무단으로 식목했다. 무단으로 식목했다. 그럼 이것은 뭐다?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돼. 알겠죠? 뭐죠? 식목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여기는요 경작자의 소유죠. 이 말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이것은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타인의 토지에 식자수목이죠. 식자수목 나왔네. 식자 무단식목. 여기서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속한다. 토지 소유자가 속한다 이 말은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농작물은요 경작자의 소유이다. 따라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토지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니은요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의하여 중축한 부분이죠. 이 중축한 부분 그게 중요한 것이고 독립성이 없다잖아. 독립성이 없다잖아. 그럼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다. 부합을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을 뭐라 한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권의 객체가 안 돼. 그것은요 누구의 소유이다? 임차인의 소유 그러면 안 돼. 누구의 소유이다? 임대인의 소유이다. 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 지금 뭐하고 비교하냐면 1번하고 기역하고 니을을 비교해봐. 여러분 기역은요 지상권에 기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상권에 기하여 이것을 권원에 기하여 이 말. 권원에 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성이 있냐 그게 아니라고. 임차권도 권원이고 지상권도 권원이잖아요. 권원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이고 독립성이 없으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는 조심해야 된다? 무단 식목하고 무단 경작하고는 비교해야 된다. 무단 경작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경작자. 무단 식목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옳은 것을 다 골라.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요 부합에 관한 것이 자주 이게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부합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28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번 시험에 다시 부합이 나올 시기가 됐죠. 아시겠죠? 자 60번 저당권이죠.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란 말이 뭐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뭐다? 저당권 객체는 등기나 뭐를 했어야 돼? 등록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칙적으로 뭐에 관한다? 부동산에 되죠. 부동산에 되는 것이고요. 그럼 부동산 중에서 등기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는 안 된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등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농작물도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 광업권에도 저당권이 되죠. 그럼 뭐는 안 된다? 지역권하고 임차권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건 뭐다? 지역권이다. 지역권. 아시겠죠? 2번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하나 더 하면 5가지라고 그랬죠. 알죠? 뭐가 있다?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 있고 물권이 있죠. 물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는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 전세금은요 전세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은요 저당권이 있고 전유 부분은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 사용권이요. 자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봐봐요. 여기요. 우리 이것은 종된 권리고 이것은 주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요. 그러니까요 봐봐 읽을 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상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니까,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유 부분에 대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하면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채권이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죠. 아무튼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저당권은 종된 권리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이건 저당권은 종된 권리,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아무런 사정이 없으면 저당 부동산에 뭐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이름은 뭐다? 첫 번째요, 저당권의 이름은 먼저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세 번째요 어디에 미친다?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 있죠. 등기, 감정평가 뭐죠? 우리가 저당 목적물로 평가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말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이때 종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수족관 건물이죠. 수족관 건물하고 주유소의 주유기죠. 이것을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를 제3취득자라 한다?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 후에 그것을 소유권 또는요 지상권 또는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는 뭐를 한다? 변제기 후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뭘 한다?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네 번째요 경매가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비용에 대한 뭘 한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제3취득자. 그러니까 봐봐요. 제3취득자가 비용이 뭐죠? 비용은 유익비나 필요비를 얘기하죠. 비용을 지출했죠. 유익비를 지출했죠. 매각되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특히 제3취득자는요 만약에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상린관계는요 인접지의 수목불이죠. 수목불이는 목근이죠. 목근이죠. 그래서 목근이라고 얘기해. 목근이 경계를 넘으죠. 그러면 임의로 제거해. 임의로. 만약 이거다 비교하는 거 뭐냐? 수목가지죠. 수목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를 해. 제거를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은 그때는요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그래서 수목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임의로 제거해. 그런데 수목뿌리는 그냥 드립다 그냥 제거해 버릴 수 있어. 알겠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죠. 누가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해. 그러면요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누가요? 통행권자가 부담해.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잘해. 용어 정리가 돼야 돼. 이것은 여기 봐봐 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건 갑이고요. 이건 을이죠. 이것을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 그래서 위요지라고 그래. 둘러싸여 있으니까 위요지라고 한다고. 알겠죠? 이건 맹지란 말이죠. 맹지.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이 을을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갑을 뭐라 한다? 통행지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를 해. 통행지 소유자. 이걸 통행권자라고 하고 이건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내 말씀 이해됐어요? 알죠? 이걸 이제 우리가요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통행권자가 남의 땅을 걸어다니까 자기가 통로를 개설하고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행에 방해되는 이때 이 갑이요 여기다 길을 냈는데 여기다 방해가 된 담장을 설치해. 그러면 통행권이죠. 통행권이죠. 권은 권리죠. 권리를 방해하면 이것을 철거 의무가 있어. 누가요? 갑이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요? 통행지 소유자,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누구다? 갑이죠. 갑이. 알겠죠? 갑이. 그 다음에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죠. 담이 공유이죠.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공유인데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이거 아파트마다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경계표, 담, 국어. 알겠죠? 이것은 분할을 청구를 못해. 여기 공용부분 분할 청구 못해. 그리고 여기 뭐요? 경계에 설치된 담이죠. 담, 경계표, 담.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우리가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몇몇 대상을 떼야 돼요? 자요, 여기 이제 보시면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에서 이게 경계죠. 이건 경계란 말이죠. 경계이고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건축하죠. 건물 건축. 그럼 건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데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몇 년이 경과나 1년이 경과가 되거나 둘 중 하나. 그러면요 뭐는 청구한다?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죠. 완성되거나 경과하거나. 그러니까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와요?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꼭 그렇게 담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 하나. 더 이상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시험에 항상 뭐가 나온다? 1년이 경과했더라도 알겠죠? 완성되기 전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항상 그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가장 돌출 반미터 이상.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하실 또는 저수지를 판다. 저수지. 그러면 깊이 있죠. 깊이. 이 깊이의 얼마 이상이다? 반 이상을 떼야 돼. 깊이의 반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물에 관한 것, 오수, 하수, 오물, 우물, 물에 관한 것을 지하시설한다. 여러분 지하시설은 뭐가 있죠? 오물에 대한 지하시설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 없죠? 그럼 밑에다가 뭐죠? 정화조 통을 매립. 그 정화조 통을 매립할 때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을 떼야 돼요. 알겠죠? 물론 여기 차면시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반 미터 이상. 이때 반 미터 이상은 가장 어디까지? 돌출된 부분까지 뭐란다? 반 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죠. 여기 봐봐. 완성된 후 그러면 더 이상 철거 청구 안 되죠. 완성되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완성이 되거나 1년이 경과가 되면은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 그럼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요 점유상실이 제일 크죠. 점유상실. 멸실되면 전부가 멸실되면 상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물이 없으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럼 멸실되죠. 피담보 채권.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다.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뭐다?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매가 돼도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봐봐.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해서 지금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우리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병한테 양도가 됐죠. 그래도 이 을은 병한테 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변제 청구나 항변권은 채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갑에게 변제를 청구하고 갑에게 뭘 한다? 갑에게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갑에게는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죠. 왜?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항변권과 변제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하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변권도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을이 갑에게만 주장해. 그러니까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왜 갑자기 꺼져버리죠? 두 문제 남았는데 왜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여기요? 자, 됐죠? 됐죠? 자요, 한번 보시면요. 자, 63번이죠? 62번 몇 번이나 돼요? 자, 60번 정답은 5번이요. 자요, 63번은요. 이게 아주 감사하게도 문제 지문이 짧네요. 자, 후순위 근저권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한 경매가 이루어졌다. 자요, 후순위 근저권자가 신청을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후순위는요 언제요?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죠. 청구 시.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치하가 됐다. 경매가 치하가 돼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루어진 경우요, 그러니까 확정된 선순위죠. 선순위 것은 언제다?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시죠. 그래서 정답은 매각대금 완납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기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에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 허가 결정 나오면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각대금 기일을 지정을 해. 그럼 그 기간 안에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돼.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이 있으면 다시 일주일간의 기간을 해가지고 허가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봐봐. 또 이의 절차를.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 결정 그러면 안 돼. 이런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후순위는 경매 청구 시. 그러면 선순위는요, 매각대금 완납 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인데요. 여기서는 잠깐 이제 우리가요, 근장이니까요, 이걸 근장은 중요하니까 잠깐 몇 가지 논점만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을 할 때는 어떻게 확정한다? 먼저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요, 결상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요, 근저당권자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요, 경매를 취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고요. 알겠죠?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하죠. 그러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요,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완납 시.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확정이 됐죠. 언제요? 2월 1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얼마나 확정이 됐다?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어. 그럼 1억 6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 언제 갚았다?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를 한다 이 말이죠. 변제. 그러면요, 몇 개월의 연체가 있다? 지연 이자가 있다. 지연 배상, 지연 이자 몇 개월? 3개월. 3개월의 이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는 포함되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이요, 무슨 채권이다? 새로운 채권이다. 이 새로운 채권 2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확정이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확정되기 전이면 그럼 어떻게 돼? 확정되기 전이다. 확정되기 전이면 어떻게 돼? 확정되기 전에 뭐를 바꿀 수 있다?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전의 것을 책임져요? 변경 후의 것을 책임져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돼. 왜?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지고, 변경 전에 채무자, 변경 후에는 변경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요,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피담보 채권 일부를 변제했거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요?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가 양도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요,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되고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변제나 양도한 것만큼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담보가 되지만 확정 후에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자요, 64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에서 나온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유치권에서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요, 상당히 유치권에서 나온 판례 중에서 사례형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보죠. 자,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소유 고분검을 201호와 202호 전체를, 을소유라고 되어 있죠. 잘 봐. 여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201호하고요. 여기 202호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누구 것이다? 을소유단 말이에요. 을소유. 을소유인데요. 을소유인데 이것이요, 갑이요, 수리업자죠.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수리업자가 수리해가지고 여기요 201호가 100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도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0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 갑이 201호만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 점유해서. 그런데 202호는 점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202호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만 유치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지 않은 202호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를 해야 되니까, 경매를 청구할 때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우선 변제예요, 그냥 채권을 변제해요?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죠. 이 경매를 청구할 때는 201호하고 202호가 있는데 어디를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둘 다 경매한다, 201호만 한다? 202호는 안 돼. 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것만 경매를 해야지 202호는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못하고 201호만 경매를 해.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201호만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아야죠. 채권을 변제를 받을 때요, 각각의 100만 원씩이죠. 여기서요 100만 원을 변제를 받아요, 200만 원을 변제받아요? 얼마를 변제받는다? 그래서 200만 원을 변제받는다, 이 말이죠. 200만 원을. 왜 200을 변제받는다? 이걸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분성. 그러니까요 201호하고 202호 전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받는 거예요. 비록 유치권은 201호만 있지만, 알겠죠? 이것이 지금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을하고 지금 계약이 됐잖아요. 이것도 불가분성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200만 원 전체를 받을 때까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경매대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201호만 원을 점유하고 있죠. 201호만 원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뭐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은요, 1번 갑의 유치권은 을소유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 안 되죠. 202호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201호만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에요. 자, 2번은요, 갑은 을소유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이 있는 것만 경매하죠. 그래서 201호만 경매를 해야지 202호는 유치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호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이 아니니까. 자, 3번은요 201호에 대한 경매del자에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란 말은 없어. 왜냐하면 유치권은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순위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세 가지. 우, 물, 추. 우선 변제, 물상대의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4번은요 갑이 을의 상납 없이
201호를 승낙 없이 말이 중요하죠. 승낙 없이 201호를 병이 임대하죠. 그러면 안 돼.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하면 을은 갑에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병은 을에게 임차권을 말 수 없어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은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을에게 반환해야 돼. 동의 없이 하니까 월세 받은 거 조금 반환해야 되고요. 병은 을한테, 집주인한테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논점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알겠죠? 왜 중요해요? 동의 없이 하면은, 임대를 주면은 그것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을에게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갑이요, 병한테 받은 월세 있죠, 차임,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이 있죠, 차임은 을에게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번은요,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 또 나왔죠?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202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뭐요? 다음 주에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여기 여기 지금 유치권이 성립한다가 아니고 1번이 정답이에요. 유치권을 성립한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잘못 읽었어요. 1번 뭐죠?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전체를 공사대금. 아까 얘기했죠? 전체 얼마라고 했어? 200만 원 했죠? 2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여기는 저 유치권이 아니고 201호하고 202호 전체 공사대금이죠. 채권은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성이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알겠죠? 아까는요, 201호는 유치권이고 201호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요, 201호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고 202호는 안 되는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공사대금 채권이다. 채권은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100만 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다? 전체 공사대금 얼마다? 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성이 적용이 돼서 2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금 판례가 뭐죠? 이 사례 문제가요, 아마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있어서보다도요, 가장 어렵게 나왔던 그런 뭐죠? 사례예요. 지금은 이거 설명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겠죠? 그때 이게 문제가 나올 당시 이것을 아예 판례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거든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뭐냐? 물권법이고요. 지금 오늘 문제를 딱 보면 알겠죠? 물권법 문제가 상당히 뭐죠?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준이 조금 있는 문제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65번부터는 이제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